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한국 정부는 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2주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죠. 그래서 2주간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,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2주간을 더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하면서 여러가지 좀 볼멘소리들이 나오고도 있습니다.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아주 빠르게 확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뭐 유럽을 비롯해서 지금은 이제는 미국은 벌써 30만 명 이상이 넘어섰고 사망자만 해도 1만 명 가까이가 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일본 도쿄도 지금 아주 긴급 사태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,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제는 한국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뭐 유학생이라든가 어떤 내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가격리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런 가운데 어제 그제 주목해서 봤던 것이 있죠. 바로 이 중국인데요.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국가 지도자들 모두 다 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긴 문념을 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14억 중국인 인구들이 다 같이 그 4월 4일 10시부터 한 3분가량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애도의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. 뭐 사람뿐만 아니라요, 모든 차량과 뭐 선박들도 이 경적을 울리면서 그런 애도의 시간을 이렇게 동시에 가진 건데요. 뭐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죠. 뭐 세계 대전과 버금가는 그런 상황인데, 이런 가운데서 이 중국이 이렇게 좀 예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면에 보면서는 좀 중국이 이 코로나19를 이제는 안정적으로 극복을 해서 안정적으로 다시 정상화됐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중국의 어떤 이런 위기에 이 집단력, 그러니까 집단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그런 일환이 아니겠냐라는 이런 또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중국이 코로나19를 완전하게 극복을 했냐? 지금 물론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 수치로 놓고 볼 때는 확실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전지대를 안전 상황이 되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그 통계를 믿을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의심하는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. 그런 속에서 어쨌든 지금의 그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좀 뭐 이런 면도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애도의 시간을 갖기는 했지만은 저는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좀 신속하게 이렇게 취했던 거, 그 다음에 일부 이제는 우한을 제외하고는 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취했던 지역을 이제는 해제를 했지만은 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서로 대치하고 부딪히는 이런 상황들을 또 접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 코로나19가 중국 사회에서도 퇴치되지 않았다. 이 잠재적인 언제 어떻게 또 폭발해서 나갈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여전히 이제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요일 또 휴일 기간에 유원지를 대거 또 찾는 중국인들의 어떤 모습도 이런 일상의
모습도 좀 보여짐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안정감에 들어가긴 했구나, 뭐 이런 것도 느끼게 해줍니다. 이런 상황 분위기 속에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는,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, 여러분들도 놀랄 것입니다. 뭐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중국 동포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내가 봤을 때는 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계속 언론 검색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 중국 조선족 동포가 얼마나 되는지 관심 있게 보는데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3월달 들어서 집단 감염자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. 이 서울 신천지 교회를 저는 비롯해서 이 뭐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, 그다음에 이제 구로구, 중국 동포들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구로구 어떤 그 신도림에 있는 콜센터,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집단 감염자가 발생을 해서 그때도 역시 이 중국 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. 왜냐하면 이 중국 동포들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또 발발하게 되면은 또 이게 여러 가지 걷잡을 수 없이 이 지역적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려에 섞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동포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. 상당히 놀라운 그런 현상이다. 이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 기적과 같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. 그러나 분명한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뭘까? 왜 중국 동포의 이런 감염자 수가 적을까?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, 그래서 누구한테서 이 이야기를 그래도 좀 들어보는 게 좀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이 정인갑 교수님을 최근에 만났습니다. 이 정인갑 교수님, 뭐 74세에 지금 이제 노학자이시고, 그리고 중국 북경 중문학과를 졸업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청와대학교 교수도 지내시고, 그 다음에 중화서국에서 편집자로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인,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학자다, 원로 학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정인갑 교수님은 이 대림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또 오랫동안 생활을 해 오셨고, 이 국내 체류 중국 동포 사회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학자적인 시각에 의해서 이 중국 동포 사회를 바라보고 또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해서 이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이분 얘기는 왜 중국 동포 감염자 수가 이렇게 적습니까?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정인갑 교수도 참 이 기적과 같은 일이다,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래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. 이 첫 번째는 이 중국 동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. 아마 이 얘기는 신천지 교회를 비롯해서 이 교회를 통한 이 집단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중국 동포 수가 적기 때문에 이 감염자가 적은 게 아니냐, 거의 나오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분석이었고요. 또 한 가지 분석은 이 중국 동포 역시 중국 국민이잖아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고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중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고 이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인갑 교수도 이 중국의 체제,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이 이 중국 정부의 명령이라든가 지시에 이렇게 좀 잘 따르고 뭐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, 그런 어떤 습성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,
역시 이 코로나19가 이 중국 우한에서 발발을 했을 때 이 국내의 그 뭐 구로구청이나 영등포 구청이나 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관심을 두고 봤던 곳이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한국의 언론도 그렇고 이 중국 동포와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. 여기서 혹시 또 발발자가 생기고 집단 감염자가 또 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냐, 상당히 우려에 섞인 시선을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방 이 관청에서도 이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고 그랬는데요. 그 중국 동포 이 밀집 상가도 이런 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빨리 이 가게 문을 많이 닫기도 하고, 뭐 중국 동포들도 식당 같은 데로 될 수 있는 데로 안 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. 이 주말만 되면은, 뭐 휴일만 되면은 중국 동포들 참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런 걸 상당히 즐겨 하시는데, 정말 뭐 가리봉동, 대림동 이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만 가보더라도 주말만 되면은 인산인해를 이루죠. 발 디딤 없이.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는 거의 한산한 지역, 정말 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물상이 되다시피 했고, 그래서 일찌감치 식당 문을 닫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또 중국 동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모임을 적게 갖고 뭐 이렇게 조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. 반면에 이 중국 동포 밀집 거리 지역을 벗어나 외곽 지역을 보면은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이런 지역을 보면 아주 평소에 다름없이 사람들이 많고, 뭐 식당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중국에서 코로나19 우한에서 그게 발생했다고 했는데 뭐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 정상과 없이 이렇게 식당에 바글바글 손님들이 많은 그런 현상들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렇게 대비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. 결국은 지금 뭐 한국인들 참 확진자들이, 감염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, 지금도 역시 이 집단 감염자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중국 동포들은 이런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은 이 정인각 교수의 얘기처럼 이 정부 당국의, 정부 기관의 그런 말을 잘 듣는 그런 어떤 중국 동포들의 이런 기질,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느껴보는,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뭐 한국 사회나 또 미국, 유럽 사회나 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, 좀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를 통해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중국을 또 따라 배워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또 시각들도 생각들도 가져보게 됩니다. 정인각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중국이 이 바이러스 어떤 이런 위기 상태에 발발을 했을 때 이 민주 체제보다는 이 중국의 이런 정치 공산당 어떤 이런 체제가 더 우월성을 갖고 있다 는 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,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중국은 이 모태동 시기 때부터 이제 민주 집중제라고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. 민주 집중제. 민주 집중제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, 민주도 있고 집중도 있고 그리고 자유도 있고 구속도 있다. 그러니까 이 소수자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그 다수의 의견대로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, 그리고 또 일반 백성은 또 이런 위기 시기에는 이 상급자의, 그러니까 이 관리자의 얘기를 따라서
집중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민주 집중제로 통해서 이 중국을 이렇게 다스려 왔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위기에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냐, 이렇게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면서 또 우려 섞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이런 민주사회 시대의 이런 시각도 있지만은 또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어느 정도, 그러면서 이 중국 동포들 특히 위기의 어떤 위태로운 시기에는 이 정부 또 정부 기관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따르고 또 거기에 집중해서 활동하는 이 중국 동포의 어떤 그런 생활면을 재발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동포세계 김용필이었습니다.